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국가전략연구소의 비밀회의에서 한국이 이미 일본을 15년이나 추월했다고 자백하는 녹음 파일이 유출되어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회의 운영 내부자의 실수로 유출된 이번 영상으로 인해 일본 민간인들의 태도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히로시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32살의 연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한국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했거든요. 중국은 크긴 하지만 아직 발전이 부족하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로 일본과 중국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업이 있어도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뭐 특별할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K-POP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시큰둥했어요. 그냥 시끄러운 음악 아니야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얘기가 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드라마가 훨씬 섬세하고 좋은데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한국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일본이 먼저 한 걸 따라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죠. 뉴스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회사들이 잘한다는 소식이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시적인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저희 편견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잘한다는 소식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 중에는 한국에 가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한국 정말 좋더라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관광지에서만 잠깐 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었네요. 연구 일을 할 때도 한국 자료는 일부러 피했어요. 동아시아를 비교 연구할 때도 일본과 중국만 보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한국 자료도 좀 봐라라고 하면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하곤 했죠. 집에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관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할 때도 한국 관련 기사는 그냥 넘어가고 있었어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한국 음식점은 절대 가지 않았어요. 일본 음식이 훨씬 맛있고 깔끔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야라고 혼자 판단하고 있었죠. SNS에서도 한국 관련 내용은 다 차단했어요. K-POP 뮤직비디오나 한국 드라마가 추천되면 바로 관심 없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피드에는 한국 관련된 게 거의 안 나왔어요. 학회에 갈 때도 한국 사람이 발표하는 세션은 피했어요. 들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뉴스에서 한국이 뭔가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 나오면 불편했어요. 언론이 좀 과장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커피숍에서도 한국 관련 대화가 들리면 귀를 막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뭐가 좋다고 그러나라고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도 절대 사지 않았어요. 삼성 핸드폰이나 LG 전자제품을 보면 일본 제품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품질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어나 영어가 더 유용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쓸 데가 별로 없는 언어라고 혼자 결론 내리고 있었죠. 서점에 가서도 한국 관련 코너는 그냥 지나쳤어요. 볼 가치가 있는 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계획할 때도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갈 만한 곳이 있나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들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시아는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은 완전히 제외하고 있었어요. 한국 연예인들도 전혀 몰랐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그룹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시끄럽기만 한 음악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운이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영화가 더 예술적이고 깊이가 있어라고 혼자 판단하고 있었죠.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기술 강국이야라고 생각하며 한국 기술은 그냥 따라한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이 인기라는 소식도 믿지 않았어요. 마케팅을 잘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며 일본 화장품이 더 좋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써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과장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음식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치나 다른 발효 음식들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더 균형 잡힌 교육을 하고 있어라고 여기며 한국 교육의 성과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편견에 가득 찬 시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도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영어 잘해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좋다는 소식도 과장된 거야 라고 여겼어요. 일본도 충분히 좋아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디지털 발전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있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TV를 보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날 거였어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요.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3국 기술혁신 비교 분석이라는 거대한 연구였어요. 평소 같았다면 저는 한국을 빼고 일본과 중국만 하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의뢰한 회사에서 한국도 꼭 포함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왜 굳이 한국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고객 요구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팀장이 업무를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다카하시 씨, 한국 담당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은 모두 바빴고 저만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못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대충 자료 몇 개 찾아서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나올 게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충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몇 개만 찾아서 보고서 쓰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 자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엄청났습니다.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뭔가 잘못된 자료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찾아보고 최신 데이터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뒤로 기대며 이게 뭐지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반도체만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며 다른 산업도 찾아봤어요. 조선업 통계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격차가 엄청났어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자동차 수출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쳐다보며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혼잣말하고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OLED, QLED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문화 콘텐츠였어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수출액만 봐도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었어요. 넷플릭스 순위를 보니 한국 콘텐츠가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빌딩들이 보이고 있었지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화장품 산업을 찾아봤어요. K-뷰티라는 말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들로 일본 브랜드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설마 이것도라며 계속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IT 기술 분야,
데이터를 보고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습니다. 오지 기술에서도 선도적 지위에 있었고 AI와 IoT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를 훨씬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오,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K바이오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었고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 보여준 대응 능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게임 산업 데이터를 보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 게임들이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나고 있었고 수출액도 일본을 추월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국제학업 성취도, 그리고 영어 능력까지 모든 게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인프라와 디지털화 수준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인터넷 속도, 스마트시티 구축, 디지털 정보 서비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캐시리스 결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우리가 뒤처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환경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에서 보여주는 기술력과 정책 추진력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성과도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료가 다카하시 씨, 어떻게 진행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특허 출원 건수, R&D 투자 규모,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보니 한국의 혁신 역량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보고 놀랐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문화적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라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야 라고 혼잣말하며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결국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볼수록 놀라운 내용들만 나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어요. 어제 본 자료들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할수록 더욱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가 곧 보게 될 문서는 더욱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일본 정부 내부에서 나온 극비 자료였는데 그 내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조사한 한국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발표를 들으며 정말 이런 데이터가 맞나요? 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연구소 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봉투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내시고 있었습니다. 이건 극비 자료니까 절대 외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소장님이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시는 순간 저는 표지를 봤어요. 일본 국가전략연구소 내부회의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며 문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충격적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압도적으로 추월했음을 인정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뭐라고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었어요. 이 내용은 보안 CCTV에 실수로 녹음되어서 외부로 유출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의 운영자가 녹음 장치를 끄는 걸 깜빡했던 거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보니 구체적인 분야별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기술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일본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뒤처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프트 파워에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깨닫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혁신 속도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활발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일본은 이미 혁신 동력을 잃고 정체 상태에 있다는 진단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뒤처졌구나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제 학업 성취도, 창의성 지수, 문제 해결 능력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적 자원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완전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의존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 디지털화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환경 기술과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력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을 정리한 섹션이었어요. 정부의 정책 추진력,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능력, 국민들의 기술 수용 속도, 문화 콘텐츠의 창의성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동료들도 계속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현실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지 않도록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도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 읽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일본 정부조차 인정한 한국의 우위를 저 혼자서만 부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었나라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자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문서 내용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15년 앞서 있다니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한국 현지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사도 어제 문서를 보셨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과연 문서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일까라는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보게 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며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여행이었거든요.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2024년 12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규모가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커 보였거든요. 생각보다 크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더욱 놀랐어요. 모든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곳곳에 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정말 친절했어요. 일본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안내 표지판들이 정말 잘 되어 있었고 영어 안내도 완벽했습니다. 길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외국인 친화적이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철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도쿄 지하철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좌석도 편안하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지하철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데 한국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정말 편리하네 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봤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이 정말 선명하고 크더라고요. 삼성이나 LG 제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역시 한국 제품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품질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느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정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데 저게 정말 높네라고 놀라고 있었어요. 도쿄 스카이트리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강변에 늘어선 아파트들이 정말 멋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보다 더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분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일본 호텔 직원들보다 훨씬 유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 정말 잘하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서비스도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기기들이 스마트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명도 조절하고 에어컨도 켜고 끌 수 있었어요. 일본 호텔보다 훨씬 첨단적이네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사로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호텔 근처 불고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사진도 예쁘고 영어 설명도 잘 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정교하네라고 생각하며 주문했습니다. 불고기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단순히 맵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정말 균형 잡혀 있었어요. 일본 음식과는 다른 매력이 있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처음 제대로 먹어봤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이게 발효 음식의 힘이구나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카페에 들어갔어요. 스타벅스가 아니라 로컬 카페였는데 정말 세련되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멋있고 커피 맛도 훌륭했습니다. 일본 카페보다 더 트렌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동에 가서 쇼핑을 해봤어요. 거리가 정말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나 하라주쿠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도 모두 활발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정말 놀랐어요. K-뷰티 제품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품질도 정말 좋아 보이고 포장도 예뻤어요. 가격도 일본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에서 인기구나라고 이해했어요. 직원분이 제품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시고 사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서비스 수준이 정말 높네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지하철로 강남에 가봤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환승도 쉽고 실시간 정보도 정확했어요. 일본보다 더 통합된 시스템이네라고 느꼈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정말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정말 웅장하게 서 있었고 거리도 정말 깔끔했습니다. 쇼핑몰들도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완전히 선진국이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패션 센스도 정말 좋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가까운 종합병원에 갔어요.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의료진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가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즐기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도 정말 좋네라고 생각하며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학원가를 지나가면서 학생들을 봤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원들도 많이 보였어요. 교육열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K-팝 콘서트 티켓을 구해서 공연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연출, 음향, 조명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아티스트들의 실력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구나라고 이해했어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정말 안전했어요. 일본만큼 안전하면서도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어려우면 직접 데려다 주시기도 했어요. 편의점에 가서도 놀랐어요. 스문의 시간 운영은 물론이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한 사회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일본 택시 기사분들보다 소통이 더 잘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최신식이고 결제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전통시장도 가봤어요. 동대문 시장이었는데 정말 활기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상인분들도 친절하시고 외국인을 배려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봤어요. 정말 첨단 기술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타트업들도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이래서 기술 강국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오히려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행기에 타면서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저는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해본 저였기 때문에 세 나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 인프라를 비교해봤어요. 중국은 규모는 정말 크지만 급하게 만든 티가 많이 났거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가봤을 때 건물들은 정말 웅장했어요.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시끄러웠어요. 크긴 한데 좀 혼란스럽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본은 반대로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너무 느려요. 도쿄의 인프라는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이 정말 느려요. 안전하긴 한데 좀 답답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이상적인 모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베이징 지하철은 정말 크지만 러시아워에는 정말 혼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밀어붙이며 타야 했어요. 청결도도 아쉬운 편이었고요. 이용하기가 좀 힘들어라고 느꼈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정확하고 깨끗해요. 하지만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요금도 비쌌습니다.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정확하긴 한데 복잡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정말 완벽했어요. 정확하고 깨끗하면서도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요금도 합리적이고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상적인 교통 시스템이야라고 감탄했습니다. 서비스 품질에서도 차이가 컸어요. 중국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좀 기계적이었어요. 친근함보다는 업무 처리에 집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빠르긴 한데 좀 차갑네라고 생각했었어요. 일본은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죠. 하지만 너무 격식적이고 경직된 면이 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보다는 매뉴얼대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의는 바른데 좀 딱딱해라는 인상이었어요. 한국은 효율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빠르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이게 진짜 서비스야라고 느꼈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를 보면 차이가 더욱 명확해져요. 중국은 정보 주도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창의성보다는 규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크긴 한데 좀 획일적이야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요.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좋긴 한데 너무 보수적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창의성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품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혁신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정말 확실해져요. 중국 제품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 면에서 아직 아쉬워요. 특히 고급 제품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렴하긴 한데 좀 아쉬워라는 생각이었어요. 일본 제품들은 품질은 좋지만 혁신성이 부족해요. 소니나 샤프 같은 브랜드들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재미가 없어라는 느낌이었어요. 삼성과 LG는 품질과 혁신성을 모두 갖춘 것 같았어요.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고요. 이래서 세계 1위구나라고 이해했어요. 문화 콘텐츠에서는 차이가 더욱 극명했어요.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긴 하지만 글로벌 어필이 부족했어요. 정부 검열도 있어서 창의성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긴 한데 좀 제한적이야라고 느꼈어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는 여전히 강하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느낌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예전만큼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긴 한데 좀 구식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창의성과 완성도가 정말 뛰어났어요.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중국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 강해요. 창의성보다는 정답 맞히기에 집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경직되어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체계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감각이 부족해요. 영어 교육도 아직 부족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좀 폐쇄적이야라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교육열도 높으면서 창의성 교육도 잘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역량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영어 실력도 정말 좋고요. 이게 진짜 미래형 교육이야라고 느꼈어요. 언어 능력에서도 차이가 컸어요. 중국 사람들도 영어를 배우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특히 발음이나 회화 실력이 아쉬웠습니다. 배우긴 하는데 좀 어색해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커요. 문법은 알아도 말하기를 어려워하죠. 저도 그런 편이었거든요. 알긴 아는데 말하기가 어려워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정말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좋고 표현력도 풍부했어요. 이 정도면 완전히 글로벌한 애라고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도 정말 달랐어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빠르긴 한데 좀 불안해라는 생각이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현금과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요. 팩스를 아직도 많이 쓰고 도장 문화도 남아있죠. 안전하긴 한데 너무 느려라고 느꼈어요.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정말 빠르게 디지털화되었어요. 개인정보도 잘 보호하면서 편의성도 극대화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상적인 디지털 사회야라고 생각했어요. 창업 생태계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정부 통제가 강해요. 자유로운 창업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기회는 많은데 좀 제한적이야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도전 정신이 부족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강해서 혁신적인 창업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안전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이해했어요. 환경 의식도 차이가 컸어요. 중국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했어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발전은 빠른데 환경이 걱정이야라고 느꼈어요. 일본은 환경 기술은 좋지만 실행력이 아쉬워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용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좀 느려라는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그린 뉴딜 정책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어요. 실행력도 정말 빨랐습니다.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라고 감탄했어요. 의료 시스템을 비교해봐도 한국이 정말 뛰어났어요. 중국은 지역별 격차가 컸고 일본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높은 기술 수준과 접근성, 합리적인 비용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음식 문화에서도 한국만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중국 음식은 다양하지만 기름기가 많고 일본 음식은 정교하지만 단조로웠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과 영양, 건강을 모두 고려한 과학적인 음식이었어요. 이런 비교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한 게 아니라 각국의 장점을 흡수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스마트한 발전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제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네, 정말 놀라웠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의 모습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놀라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다카하시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믿을 만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혁신 DNA에 대해 강조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역동적인 추진력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발표를 들은 상사가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많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도 매일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 소식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네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도 즐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제가 시끄럽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라고 반성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을 한국 음식점에 데려가는 게 제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라고 추천하면서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점점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한국 제품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LG 세탁기도 샀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써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품질이 정말 뛰어나네라고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었어요. SNS에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했어요. 한국의 발전상이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라고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사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하시며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셨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교환 수업에 참여해서 한국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글로벌한 사고방식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젊은 기업가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도 해보고 일본 진출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도 연구했어요. 그린 뉴딜 정책이 정말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해라고 생각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했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창의성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기르는 방법이 정말 인상적이네라고 생각했어요. K컬처의 성공 요인도 분석해봤어요.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와 글로벌 마케팅이 완벽하게 결합된 성공 모델이었어요. 일본 문화 산업도 이런 걸 배워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점차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한국에 빠졌어라고 하던 가족들이 한국 여행 가보고 싶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국 음식도 해먹어보고 K-팝도 들어보고 있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업무차 출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도 첫 번째만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전문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글로벌한 사고방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생각하며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빠른 의사결정,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글로벌 마케팅 능력 등 일본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해라고 느꼈어요. 한국의 젊은 직장인들과 이야기해볼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저는 일본에서 가장 열정적인 한국 전문가가 되었어요.
제 연구소는 한일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객관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런 대단한 나라를 무시했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일본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한국 어디가 좋아요? 뭘 먹어봐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직접 가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과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나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언어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관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 문화라는 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양국 간의 우정과 협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한일 우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아요. 한국은 정말 존경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준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일본인으로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편견 없는 세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